부가는 재량행위랑 친하다, 그지? 기속행위랑은 친하지 않습니다, 그지? 기속행위에는 부가를 붙일 수 없다는 표현은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속행위에도 부가는 붙일 수는 있지만 친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 정도로 해두고요. 부관도 행정 목적의 범위 내에서 붙일 수 있고요. 비례원칙, 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하자 있는 부관, 하자 있는 부관. 자, 보자.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무효인 부관은 부관 없는 행정행위가 되겠지, 그지? 근데 부관이 중대한 것이면 본행위 전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그지?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은 부관도 하나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은 취소가 확정된 전까지는 유효, 확정이 되면 무효 되겠지. 사후부관, 부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사후부관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해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치? 오케이. 그래. 행정행위 성립과 효력합니다. 행정행위의 성립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행정행위의 성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의사표시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이 되고요. 효력에 관한 문제는 뭐하고 관련되는 문제야? 의사의 도달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지? 개인들끼리 하는 법률 행위도 상대방한테 그 의사가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게 되는 것처럼, 그지? 우리 법령은 어떨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까? 공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공포 후 며칠? 20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을 발한다, 그지?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은 며칠? 30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을 발한다. 이런 거 옛날에 배운 적은 있지.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 이런 것도 옛날에 했는데. 송달이라 그러죠. 송달, 그지? 송달. 행정의 상대방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걸 송달이라 그래, 그지? 송달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어떤 송달이 제일 보편적인 송달이 뭐가 있겠어요? 제일 보편적으로는 처분을 어떻게 해서 전달하노? 우편에 의해서 전달하지, 그지? 우편 송달이라는 게 있지, 그지? 두 번째는 어떤 송달이 있겠어요?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런 경우 있잖아, 그지? 연락이 안 돼. 그런 경우 어떻게? 공시송달합니다, 그지? 공시송달. 다른 말로 뭐 어떻게 말합니까? 공고에 의한 송달 이렇게 이야기해. 세 번째는 어떤 송달이 있어요? 전자송달이라는 게 있어, 그지? 요즘에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사실은 있잖아. 요것만 해서는 요즘은 요것만 하진 않고요. 우편송달이랑 같이 합니다. 그러면 송달하는 경우에는 있잖아. 보통은 송달은 일반 우편으로 하게, 등기 우편으로 하게. 등기 우편으로 해야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 보통의 경우에는 등기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3일 이후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그래요. 실무계에서는. 그래요. 자, 공시송달, 공고에 의한 송달이 있잖아. 두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어, 그지? 첫째는 특정인한테 하는 게 있고요, 그지?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게 있잖아, 그지? 특정인한테 하는 거는 특정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그지? 이 경우에 뭐가 적용됩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돼. 행정절차법 14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공고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14일, 그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공고는 이거는 무슨 법에 근거합니까? 행정업무의 효율화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규정 생각납니까? 뭐 할 때 했어요?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규정에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며칠? 5일이 지난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그지? 요거는 무슨 영이야? 대통령령이지, 그지? 요거 뭐 할 때 배웠노? 법률의 수권 없이도 행정명령,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거 그거 할 때 했잖아, 그지? 요거는 보통은 대통령령이라서 법규 명령으로 보지만 일부 견해는 뭐로 본다 그랬어요? 행정규칙으로 본다 그랬지. 행정규칙으로 보면은 처분이 있음, 그러니까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지? 보통의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따르면 그런 거 적혀 있네. 그 다음에 하자 봅니다. 하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자를 흠이라 그래. 흠. 자, 하자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위법한 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하자가 있고요. 그지? 부당한 하자는, 위법한 하자부터 보자. 위법한 하자는 어떻게 될 수 있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될 수 있어요?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당한 하자는 어떻게 될 수 있지? 취소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뭡니까? 그대로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위법의 의미는 뭐야? 위법의 의미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지? 적법하지 아니한 것. 부당의 의미는 뭡니까?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그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자에서는 뭐를 주로 다루는가 하면 무효하고 취소를 다룬다. 그지? 무효하고 취소를 다루는데, 자, 답만 일단 알려드리면 무효와 취소의 구별을 기준은 뭔가 하면 중대하고 명백할 것을 말한다. 그지? 중대하고 명백할 것. 하자가 중대하다 하면 어떤 걸 의미해? 하자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지. 심각성. 하자가 심각하다. 그지? 못 고치는 병이란 말이야. 명백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가시성을 말해. 가시성이라는 건 뭐야?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거야. 그지? 그런데 그렇다. 그지? 자, 딴 거 다 지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건 있잖아. 무효는 그래서 취소는 이 둘 중에 있지. 치유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취소는 치유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치유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 거지. 무효인 경우에는 치유되게 안 되게. 이건 있잖아.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야. 얘는 병이 심각하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되고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행위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치유, 무효인 행위의 전환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지? 전환은 어떤 게 대표적인 예인가 이거 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지? 이 사람한테 이제 재산세가 나왔어. 재산세가 나왔는데 갑의 아들이 을이야. 갑이 사망했어. 그래서 갑한테 내려진 재산세를 상속자인 을한테 부과하는 거. 그지? 그럼 뭡니까? 요게 전환에 해당되는 거야. 대상자가 없으니까 무효겠지. 그지? 그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어려움 이런 거 한번 볼까? 201페이지 있는데 요거 내가 말로 좀 설명할게.
행정의 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의 상대방은 취소나 무효를 구하게 되는 거지, 그지? 봐, 내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인데 징집 명령이 또 나오면 취소해 달라고 말하거나 뭐 하겠지, 그지?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있잖아. 김철수라는 사람한테 세금이 나왔어요. 재산세가 나왔어. 재산세. 근데 있잖아, 같은 동네에 김철수가 둘이 있었어요. 김철수 1, 김철수 2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김철수 1한테 세금이 나왔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있잖아, 김철수 2의 집을 공매했어. 응?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팔렸는가 하면은 최기영이한테 팔렸어. 뭐 다 가명이겠지, 그지? 그래요. 근데 있잖아, 김철수가 보니까 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집이 최기영이한테 팔렸거든. 자, 요 거래는 최기영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 이런 경우에 최기영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성수빈. 다른 사람 거야, 그지? 공매를 다른 사람 거로 했고 얘는 모르는 상태에 선의로 취득했어, 그지?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있잖아, 이 공모 자체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기 때문에 얘는 그 권원이 없는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지?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사례야. 웃기는 사례지. 자, 근데 이제 취소인지 무효인지 있잖아. 취소인지 무효인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잖아,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소송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항고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취소소송이라는 게 있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고, 무효등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나중에 배우죠, 그죠? 다음 학기에. 이렇게 세 가지의 항고 소송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소송의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면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근데 얘는 성격이 좀 달라. 행정이 어떤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때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야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야, 그지? 요거는 뭡니까? 행정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이런 소송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성격이 비슷한데 어쨌든지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모른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보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지, 그지? 사실 요거 조금 어려운 거야. 뒤에 배우는 거야. 근데 나왔으니까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지, 그지? 세 번째는 소송의 전환이 가능한가? 소송의 전환이란 말은 뭡니까? 소송하다가 취소 소송에서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소송을. 취소해서 무효 확인으로 이렇게, 또 뭐 무효 확인해서 취소 소송으로 이렇게, 그지? 바꿀 수 있겠는가, 그지? 그래요. 밑에 거부터 하면 오케이 됩니다, 그지? 돼요. 이것도 다 돼요. 다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있잖아.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하고 제일 큰 차이점 뭔가 하면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여러분 불가정력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지?
불가증력 배웠지? 그지? 불가증력은 취소 소송에만 적용이 되나? 오케이? 무효 확인 소송에는 불가증력이 적용된다, 안 된다? 문섭이 기억나? 무효 확인 소송에는 불가증력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증력이라는 게 뭡니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 기간 내에 제기하라는 거지, 그지? 그래요. 사실 잘 모른다, 다른 학생들도.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머리에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그지? 그래요. 불가증력은 취소 소송에만 적용이 돼요. 불가증력이라는 게 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는 게 불가증력이야. 그 이후에 제기하면 각하된다는 거지.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게 취소 소송에만 적용이 돼요.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 적용하지 않아도 그지.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지.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돼요, 준영이? 무효니까. 그래, 무효니까지. 답은 무효니까인데 알아듣기 쉽게 무효니까를. 정민이 왜 그래? 중대명백해서 원시적으로 무효니까 확인만 하면. 정은아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대. 그럼 더 이상 그래. 동욱이 알아들었어요? 네.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지. 이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행정의 우월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야 봐라, 요거 있잖아. 90일 이내에 나한테 어필하지 않으면 나는 몰라, 이런 컨셉이거든. 근데 무효인 거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행정이 심한 잘못을 했다는 거거든. 얘는 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아닌지 나도 사실은 판단이 잘 안 서 약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무효인 경우는 뭡니까?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는 거는 너무나 불공평한 거지. 명백하게 잘못한 것까지도 야 90이라는 이야기 아니면 난 몰라? 이거 명백한 잘못까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무효인 행위는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잖아. 무효인 행위는 언제라도 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언제라도에 관계되는 게 불가증력이고요.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뭐하고 관련되는 거야? 우리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했잖아. 에? 무효인 행위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지? 그런데 무효 확인 판결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제소 기간의 제한이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추측컨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강지혜?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직 안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무효 확인 판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면 제소기간을 지나서 한 경우에는 그냥 각하돼 버린단 말이지, 그지? 요 사유를 이해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그지? 그래요. 네 생각은 이런 경우에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무효 확인 판결 하니까 그런 말이지. 그래, 쓰지 마, 답 틀렸으니까. 요건 어떠네요? 무효 확인 소송할 때 취소 판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요런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겠나 없겠나? 공통점 둘 다 같습니다, 그지? 둘 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학생들이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있잖아,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뭐야? 이 소송의 종류가 다르지만 어디에 부합해야 돼요? 공통분모에 부합해야 돼, 그지? 둘 다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통일된다는 말이야, 그지? 그래요. 뭐 하여튼간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그런 거야. 구별하려면 그런 거야. 구별의 실익 봅시다. 구별의 실익. 구별의 실익 첫째, 공정력. 공정력은 아까 했잖아, 그지? 무효인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지? 장은아, 공정력이 뭐야? 공정력 뭐야? 시험에 안 나왔나 우리?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장은아 옆에 있는 학생 이름 뭡니까? 전버들? 네. 그래요. 내용은 동욱이 얘기해. 네. 그럼 잘했어요, 그죠? 잘했지, 그지? 재경아 잘했지? 네. 법에서 중요한 개념은 있잖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지 다른 것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찍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쓰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 그지? 쓰는 연습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지? 물론 뭡니까? 이해를 잘해서 암기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있잖아, 외우는 게 좋아. 공정력은 뭐야?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성질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요. 그러면 공정력이 미치는 행위는 뭐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미치잖아, 그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효가 아닌 한 그랬잖아, 그지? 또 공정력이 뭐야? 사실은 불가정력하고 관계되는 개념이기도 해. 공정력은 뭡니까? 개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공정력을 제거한다를 쉬운 말로 고치면 뭐라 그랬어? 공정력을 제거한다, 취소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서 공정력, 불가정력도 사실은 구별의 기준에 속하겠지, 같은 이유로, 그지? 두 번째는 뭡니까? 소송의 방식,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그래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이런 거 있네. 구별의 기준 중에 보면 세 번째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이야, 그지? 자, 설명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뭔가 하면 행정심판은 전치해야 된다는 원리야, 그지? 뭐에 전치한다는 말일까? 소송에 전치한다는 말이야, 그지? 행정심판은 소송에 전치한다. 풀어 설명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와라는 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야, 그지?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뭡니까? 전치주의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 필요적이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 그지? 행정심판은 소송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다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원리야. 근데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원리가 1998년부터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라는 말은 뭐야?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쳐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고 있는데 개별적 전치가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하면
한 세 가지 있어, 그지?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있잖아.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운전면허 처분하고 관련되는 거야. 운전면허 처분. 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처분. 그 다음에 조세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지? 예컨대 봐봐,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지금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공무원 인사처분이 뭐야? 파면, 해임, 정직 이런 거예요, 그지? 이런 거 받을 때는 소송 가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 그걸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조세처분은 뭡니까? 이거는 조세소송 하기 전에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개별적 전치주의야. 네? 전치주의인데 어쨌든지 자, 행정심판 전치는 그것이 개별적이든 필요적이든 간에 어떤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만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무효인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자, 그지? 무효인 경우에는 있잖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그지? 그런 뜻이야. 왜냐하면 행정심판이 갖는 기능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행정심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담당합니까?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상급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거지, 그지? 성동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거든. 그래서 그 상급이지, 그지? 용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지? 시정 통제 역할이야.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시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효인 하자는 시정이 돼요, 안 돼요? 무효인 하자는 시정이 안 돼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못 고치는 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거쳐도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 그 뒤에 보면은 몇 번에 나오노? 7번에 보면 사정재결, 사정판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번 시간에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네. 이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어떤 시험에나 좀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 일사자야, 그지? 일사자야. 사정이 있단 말이야, 그지? 사정이. 그런 판결이. 아니면 그런 재결이야. 사정이 있는 판결에, 사정이 있는 판결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 보라. 심판이나 소송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심리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예비 심리라는 걸 거치고요. 이거 했나 안 했나?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지, 그지? 예비 심리가 있고요. 본안 심리가 있어요. 심리에는. 예비 심리에는 뭘 하는가 하면 요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요건 심리라 그러기도 해요. 다른 말로는 본안 앞에 한다 그래서 본안 전 심리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건을 판단한다, 그지? 요건이라는 게 뭐야? 피고 적격을 갖췄는지, 원고 적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소 기간은 제대로 지켰는지, 관할은 제대로 했는지, 그지? 만약에 여기 서울행정법원 관할인데 대구 가서 소송적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요건이라 그래. 요건에서 탈락하면 우리는 볼 필요도 없겠지. 그걸 뭐 한다 그래? 각하한다고 그래, 각하. 요건에서 탈락하면. 자, 예비심리를 통과했어. 예비심리를 통과했으면 이제 본안을 본다. 본안이라는 게 뭐야? 내용심사를 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요건심사, 이거는 내용심사를 말하는 거야. 내용을 심사했는데
아 그래 청구인 원고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유 있음이라고 말해. 이유 있음. 네 하소연이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으면 수용해야 되겠지, 그지? 예. 소영이 잠을 깨세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이유 있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인용이라고 그러고요. 이유 없음을 기각이라고 말합니다. 기각. 예. 자, 요게 이제 전형적인 폼이야. 예비 심리에서는 각하할 수 있고요. 본안 심리에서는 인용 혹은 기각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있잖아. 아주 예외적으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이런 재결이나 판결이 있어요. 예?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정재결, 사정판결이라 그래. 사정재결은 어디 거야? 행정심판이야, 그지?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 행소.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해요. 근데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지, 그지? 어떤 경우에 그런지 본다. 댐 공사를 하고 있어. 댐 공사는 돈이 많이 든다, 그지? 예. 그래서 있잖아. 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요전에 뭘 했는가 하면 있잖아. 개인의 토지를 수용했어요. 댐 공사는 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니까 여기 이제 재경인의 땅, 뭐 철순의 땅, 그지? 개인의 땅을 수용해가지고 댐을 만든단 말이야, 그지? 근데 댐 공사를 한 30% 진척했어. 예? 돈이 한 500억 들었어. 예? 근데 토지 수용에서의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어.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토지 수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된 거야. 그래서 있잖아.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해 다 주시오라고 요청했단 말이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치? 예. 그런데 이미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뭡니까? 이걸 번복을 하면은 500을 날릴 판이야. 그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건 요건이 뭐 어떤 요건이 중요하게 개입하는가 하면 공공의 복리라는 요건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취소했을 때 있잖아. 공공복리를 너무 많이 훼손하게 돼. 그지? 예. 그런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공의 복리를 이유로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판결이나 재결을 사정판결, 사정재결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게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적용이 된단 말이야. 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적용이 돼. 무효인 행위엔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요거는 있잖아.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서 설명합니다. 일부 소수설의 견해는 무효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어요. 예. 무효인 경우에는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은 이런 거야. 흠은 있는데 흠은 있는데 말이야. 야, 이거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잖아.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덮어두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원래 취소를 청구했던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가겠지, 그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뭘 해줍니까? 손해배상을 대게 해줍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밝혀야 돼요. 이 행위가, 이 처분이 위법해서 위법한데 말이지. 위법하다는 것을 주문에 표시해야 돼. 위법하다는 걸 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런 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지 어떤 개념인가 하면 그 하자가 있잖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야? 사실은 넓게 보면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은 여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는 걸로 봐주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지? 봐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한다는 말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해주는, 그냥 덮어두자 이런 개념인데,
무효인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덮어둘 수 없어. 그런 컨셉이야. 그래서 이유는 뭔가 하면 똑같아.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무효인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뭡니까? 기각할 수 없다 말이지, 그렇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성결 문제, 그지? 성결 문제. 성결 문제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야? 구성요건적 효력하고 관련되는 거지, 그지?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이잖아, 그지? 그건 어디에 미친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미친다 그랬잖아, 그지? 무효인 행위에는 안 미치지, 그지? 그래서 성결 문제도 무효인 행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다, 그지? 설명한 바와 같고요. 하자의 성계 기억나나? 하자의 성계 좀 어려웠지, 그지? 하자의 성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계된다 그랬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성계된다, 그지? 그게 전통적인 이론. 최근의 이론은 뭡니까? 최근의 이론은 구제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지? 어떤 예측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을 살펴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하자의 성계 여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느냐 보다도 그지? 후행행위 이후에 말이야, 이 행위를 구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을 살펴보자는 것이 바로 최근의 이론이다, 그지? 어쨌든지 그런데 하자의 성계 이론은 뭐에만 적용이 됩니까? 무효인 행위에만 적용이 되지, 그지? 뭔 소리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적용이 되지, 그지? 하자의 성계 이론은 무효인 행위에는 성계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 그지? 왜? 무효인 행위는 언제나 성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무효인 행위는 언제나 성계됩니다. 그게 뭐야?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랬지. 간접강제와의 관계 있네, 그지? 자, 이 소송 이론이 많이 나온다, 그지? 이 부분에서는 간접강제는 이거야. 간접강제는 어떤가 하면, 자,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취소 판결.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요 취지에 따라서 행정은 요 취소 판결에 따른 뭡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행정이 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법원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단 말이야.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취소 판결의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을 때, 그지? 그러면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 근데 재미있게도 있잖아. 그러면 취소가 되면 무효 확인 판결에도 되겠나 안 되겠나? 무효 확인 판결에도 간접강제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논리적으로. 세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요 취지대로 행정이 안 움직여줬을 때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도 행정한테 강제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지, 그지? 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그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여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다수 의견에 입법상의 불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에는 간접 강제가 인정이 되나 무효 확인 판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거부 처분 취소 판결과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더하여 무엇인가 처분을 해야 하고, 재처분 의무, 또한 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제1심 수소법원, 제1심 수소법원이 뭡니까?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그 소송을 수행했던 법원이 당해 행정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게 간접강제, 그지? 그런데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입법상 불비라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지? 입법상 불비 뭐야? 법을 잘 못 만들었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하자의 치유와 전환입니다. 그지? 기본적으로 치유는 어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치유가 되고요. 그 다음 무효인 행위는 전환이 된다. 그지? 여기서 하나 더. 무효인 행위는 치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전환이 된다는 게 다수의 견해야.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인 행위, 무효인 행위. 예? 그럼 치유, 전환. 자, 그러면 있잖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치유됩니다. 무효인 행위는 전환이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전환이 됩니다. 오케이라. 무효인 행위는 치유가 안 됩니다. 예. 예. 다수의 견해가 그래. 치유 사유 한번 보자. 치유 사유. 하자의 치유가 긍정되는 사유로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말이야. 그 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래. 너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게 추인이야. 추인이라는 건 인정해 주는 걸 말해.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걸 추인이라 그래. 그지? 거슬러 인정해 주는 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권한 없이 한 행위지만 그 대리 행위를 인정해 주면 되겠지. 권한 있는 기관이. 필요한 신청서의 보완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의 사후 보완, 불특정 목적물의 사후 특정 처분의 형식 절차의 사후 보완, 사실상 공무원 이론. 사실상 공무원 이론 한번 읽어볼게. 원래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공무원 결격자나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행위 등은 무효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이론에서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외관성 공무원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하게 보기도 한다는 이론이다. 그렇지? 대강의 개념만 했어. 치유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절차법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하자도 포함된다. 주로 절차법상의 하자가 하자에서 인정이 된다. 판례는 실체법상 하자의 치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네. 구체적인 사유 보니까 치유되는 사유. 시간이 경과. 하자에 있는 행위라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행정 목적이 달성이 되었거나 시효 제척 기간 등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지? 치유된다. 권한 있는 기관이 추인하는 경우도 치유가 된다. 보정해서 치유되기도 한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치유되기도 한다. 사정재결, 사정판결. 수익적인 행정행위는 취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치유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래 돼 있다. 그지? 개별 문제 보시면 의견 진술 절차의 하자 이것만 읽어보자. A 공무원을 징계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 이 불이익한 처분은 있잖아.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아직 행정 절차법 안 배웠지, 그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행정 절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야. 행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거야. 행정 절차는 있지 크게 세 가지 부분은 나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만 요 다음에 배우겠지, 그지? 맨 처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사전 통지를 합니다.
야, 너한테 있잖아, 이런 처분이 갈지 몰라,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너 한번 변명해봐, 이렇게. 그지? 예. 너 징계할 텐데 말이야, 이런 일로 너 징계할 거야, 몇 날 며칠. 두 번째는 의견의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후에 이유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유 제시. 이유 제시, 이거는 뭐 언제 한다고? 처분 시에 하는 거야. 처분을 하면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행정 절차는 있잖아요. 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처분 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아니면 처분과 동시에. 처분 전에 사전 통지하고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행정 절차의 3대 절차입니다.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셋 중에서 뭐가 핵심이야? 얘가 핵심이야. 너 변명의 기회를 너 변명 한번 해봐 말이야, 그지?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변명함으로써 정말로 그게 불가피한 사유면은, 그지? 처분을 뭐 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히어링이라고 씁니다. 그지? 이걸 뭐라 그래? 청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청문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영국법에서 나왔다 그래. 영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절차를 중요시했다, 그지? 독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실체를 중요시합니다. 권리가 있냐 없냐, 그지? 너 처벌 받아야 되는 놈이냐 안 받아야 되는 놈이냐, 그걸 중요시한단 말이야. 지금 영국에서는 절차,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컨셉이 영국이고요. 독일은 뭡니까? 옳고 그름이 명백하면은 상관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독일 컨셉은 절차는 실체에 기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절차라는 것은 있잖아, 실체를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절차 그 자체가 단독적인 독립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독일의 입장이야. 어떤 게 더 좋노? 민영아, 독일식의 경향이 좋습니까? 영국식의 경향이 좋습니까? 아, 영국이 좋습니까? 예, 절차를 지키는 거지. 예. 우리나라는 절차에 관해서 독일식이게 영국식이게? 절차에 관해서는 독일에 가까울까 영국에 가까울까? 절차에 관한 한. 한 번 더 해. 영국, 그지? 우리는 절차에 관한 한은 영미식에 가깝습니다, 그지? 여러분, 사람을 체포할 때 너는 형사소송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뭐 구속적부심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런 건 무슨 원칙이라 그래? 미란다 원칙이라 그래, 그지? 미란다 원칙이 어디서 온 거야? 미국법에서. 미국. 미란다는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여자 이름이게 남자 이름이게. 자, 그래요. 그래. 의견 진술의 절차. 그래. 의견 진술의 절차, 이거 결함이 있죠. 이거 취소 사유거든. 취소 사유. 취소 사유인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완전히 안 주면은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전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건 치유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예컨대 앞으로 이런 처분을 할 텐데 네가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주는가 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짧아도 보름 15일 이내에 네가 변명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의견 진술의 기회가 너무 짧아. 5일 이내에, 3일 이내에 네가 진술해라. 왜냐하면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자료. 그래서 뭡니까?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네들은 뭐야? 방어의 기회가 너무 짧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하자가 되는 거야. 또는 어떤 경우에 하자가 돼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전화로 통지했어. 너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말이야, 15일 동안 해와, 전화로. 이런 것도 하자에 해당됩니다, 그지? 그런데 치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3일밖에 안 줬지만 그 사안이 경미하여 방어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나중에 처분을 하면서 너 마지막으로 변명 한번 해봐, 이 정도로 치유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
의견 진술 절차의 하자를 처분 후에 의견 진술로 치유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방어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지? 방어의 기회를 준다는 목적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돼 있네. 무효인 행위는 치유가 안 된다, 그지? 하자 치유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긍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긍정하는 입장에 들어섰을 때 이야기야, 그지? 하자의 치유를 긍정할 때 그럼 언제까지 치유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치유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 뭐 할 때겠어요?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기 전까지는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건 뭡니까? 행정 쟁송 제기 전이야, 그지? 행정 쟁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해야 되겠다. 에? 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행정 소송 제기 전에 해라.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뭡니까?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다. 행정 쟁송 제기 전 요거 차이점은 행정 심판이야, 그지? 예. 요거는 행정 심판 제기 전에 해야 되고요. 요거는 행정 심판 이후 행정 소송 이전에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판결 전까지 하면 안 되느냐, 그지?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한다는 말이 판결 전까지 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 다 하고 나면 판결하거든.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 그지? 하자를 치유하려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노? 김성호. 네가 김성호구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노? 김성호. 입장을 바꿔서 있잖아, 그지? 네가 행정의 입장이고, 네가 행정의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보면 행정이 변명한단 말이야, 그지? 좀 봐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언제까지 행정이 그런 치유의 행위를 취하면 네가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그런 입장에 보면 되지, 그지? 소송 제기 전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심판 제기 전, 적어도 말이야, 내가 어필하기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네가 어필하기 전, 어필을 했는데 소송 전, 이거는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이런 말이잖아, 그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1번, 2번? 2번, 그래, 2번 설. 그래. 2번 설도 있어요, 그죠? 1번 설하고 2번 설이 많이 대립하는데 제일 다수에게는 1번 설, 그지? 쟁송, 적어도 말이야, 다툼이 있기 전에는 해달라는 거지, 그지?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야, 적어도 다툼이 전에 해야지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그지? 내가 싸움 걸기 전에 해달란 말이야, 그지? 싸움 걸고 나서 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지, 그지? 근데 요거는 뭡니까? 소송 제기설은 행정 심판을 이건 뭐로 보는 거야? 쟁송에 대한 판단의 의미도 있지만 행정 종속은 어차피 누가 하는 거야? 행정 심판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하잖아, 그지? 결국은 행정 안에 행정의 어떤 작용 안에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런 의미에서 구분하는 거야, 그지? 요거는 어필하기 전, 이거는 야, 행정의 손을 떠나면 그런 뜻이야, 그지? 요까지는 행정의 손 안에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의미만 이해하면 되겠어. 그 뭐 구체적으로 외운다기보다. 전환. 전환은 개념 보자.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라도 말이야.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라도 원래 의도한 행위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지? 예컨대 어떤 게 있다고 보니까 사자에 대한 특허, 죽은 사람에 대한 특허를 그 상속인에게 인정하는 것, 재산세 부과를 상속인에게 인정하는 것, 그지? 과오 납세액을 다른 조세 채무 충당에 활용하는 거. A 세금으로는 너무 마이너스, B 세금 안 낸 상태야. 퉁치는 거지, 그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란 말이지. 전환의 요건 1번, 원래 행위와 전환되는 행위에서 목적, 요건, 효과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겠다, 그지? 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두 번째는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치? 당사자도 반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제3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치? 재량에서 기속은 가능해. 예? 예, 그렇지만 기속에서 재량은 안 돼. 행정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되겠다는 말이지. 그치? 전환권자는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아, 우리 하자의 성질을 안 배웠구나 아직. 안 배웠는데 왜 안 배웠다고 이야기 안 했어? 하자의 성질 설명할 때. 전환의 효과 소거표. 예, 처음부터 그 행위가 있는 걸로 본다 그지? 아, 하자의 성계 해야 되니까. 예, 하자의 성계 기본적인 것만 할게. 예. 행정법 어렵죠, 그죠? 예, 잠도 오고, 그죠? 예. 월요일 아침엔 더더욱 수업하기 싫잖아, 그지? 나오기도 싫지, 그지? 나는 그런데. 근데 있잖아, 행정법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잘하는 친구는 노력을 나보다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쟤는 나보다 머리가 좋은가 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걔는 장인이 한 번 더 읽어봤겠지, 그지? 예. 그래서 또 이 행정학과 학생들이 특히 법을 좀 어려워한다, 그지? 법학과 학생들보다 행정법을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좀 두리뭉실하잖아, 그지? 정답도 없고 이말서도 답 같고 저말서도 답 같고, 그지?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야. 2차 시험을 이제 본 학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썼는데 65점을 맞은 거, 65점. 2차 시험에서 65점 대단히 고득점이야. 근데 그 다음엔 자기가 찍은 문제가 딱 나왔단 말이지. 45점을 맞았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융통성이 대단히 많은 학문이 행정학이나 정치학 이런 거란 말이지, 그지? 법학은 있잖아. 딱 찍어 나오면 65점. 딱 뭡니까? 대단히 솔직한 학문이야, 그냥. 꾸밈이 없는. 근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노력을. 이 쌓이면 회복이 어려워. 쌓이면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만큼 자꾸 해결해 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이게 쌓아두잖아, 그지? 예, 그러면 이만큼 쌓여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그지? 그래서 행정법이 들은 날은 집에 가서 행정법 배운 걸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래야지 어렵지 않게. 안 할 수는 없잖아. 안 할 수는. 공직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은 행정법을 안 할 수 없어, 그지? 모든 과목에 행정법 들어있잖아. 자, 하자의 성계. 하자의 성계는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적용이 돼요. 그지? 예. 무효인 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무효인 행위는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불가증력하고 관련이 돼요.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 이게 불가증력이야, 그지? 예. 그런데 하자가 성계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년의 행위. 1년의 행위라는 말은 뭡니까?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위. 1년의 여러 행위. 다수 행위가 있잖아요. 1년의 다수 행위. 1년에 여러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선행행위에
선행행위에 여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서 이것이 후행행위까지 성계가 되면, 이게 이제 성계가 되면 선행행위로부터는, 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로부터는 90일이 지났더라도 말이야, 발생해서 그것을 또 90일이 지났더라도 요 후행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에 처분이 다시 있게 되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여기가 기산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 그 기산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성계이론이야. 성계이론은 다시 1년 행위로서 쭉 행위들이 이어질 때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성계된다면, 후행행위가, 하자는 선행행위 있었는데 말이야, 후행행위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기산될 수 있다는 그런 행위가 바로 하자의 성계이론입니다. 그래서 불가정력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합니까? 불가정력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지? 불가정력을 확장, 이 표현이 조금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지 다툴 수 있는 그런 기간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지? 한번 보자. 한번 얘만 몇 가지 한번 들어보고, 아니구나, 내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해도 되겠네. 네, 한번 보자. 자, 이런 거 보자. 하자의 성계는 다 1년의 행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과 관련되는 거다. 그지? 봐봐. 지방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의결했어. 의결한 대로 집행한다. 이게 연속되는 거지. 그지? 인과관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서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로 징수한다. 그지? 징수 절차의 맨 먼저 절차가 바로 독촉 절차예요. 너 세금 언제까지 안 내면 강제로 징수한다, 공매 처분한다 알려주는 게 바로 독촉 절차야. 철거 명령도 마찬가지. 너 철거해, 자진해서. 안 하면 강제로 부신다, 대집행위 계고야. 이런 행위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대집행의 계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한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 영장에 의한 통지를 합니다. 영장에 의한 통지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사람이 간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비용을 징수, 비용 납부 명령을 내립니다. 비용 납부 명령. 비용은 누가 내겠어? 행정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가 감당하겠지. 그지? 지가 안 지켰으니까. 그 다음엔 정산합니다. 정산은 뭐야? 비용 비용 낸 거, 뭐 정산이 아니고 비용 납부 명령까지 하면 되나? 하여튼 대강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 그지? 이것도 1년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지. 1년 행위로. 자, 봐봐. 하나 더 쓸게. 하자의 성계 어떨 때 성계되는가 하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어떨 때? 동일한 효과를 목적할 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목적할 때 하자가 성계된다라고 그래.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가 성질이 같을 때 그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앞에 행위하고 뒤에 행위하고 있잖아. 성질이 똑같은 행위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예.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에 성질이 같을 때,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그지?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그지? 예. 물론 있잖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둘 다 뭐 해야 돼요? 얘네 둘 다 어떤 행위여야 돼? 행정행위여야 돼. 하나는 행정행위고 하나는 사실행위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하지. 그지? 왜? 앞에 것도 다툴 수 있는 행위, 뒤에 것도 다툴 수 있는 행위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행위이어야 한다. 그지? 자, 일단 봅시다. 그지? 지방의회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른 집행 그런 말이야. 그지? 이 앞에 행위하고 뒤에 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성질이 같은 행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지. 그지? 자, 요거는 하자가 성계되는 행위일까 아닐까? 성계되는 행위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대화를 통해서. 속날에. 그래요. 하자가 성계될까 안 될까?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연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동일한 행위는 아니야, 그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행위만 성립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 얘는 의결하는 행위야, 그지? 얘는 집행하는 행위고 제일 아닌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김현주 씨, 이거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하고 세금을 안 내서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는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까 아닐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에요. 그죠? 얘는 있잖아. 명령을 하는 행위고요. 얘는 뭔가 하면 강제 행위예요. 명령하고 강제하는 행위라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지?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있잖아. 이런 거 배웁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는 명령 행위와 세금을 안 냈을 때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필요할까? 아니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런 명령 행위에 명령을 안 지켰으면 강제한다는 그런 근거까지 포함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처분 행위에 포함되어 있을까? 강제의 권한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할까? 이런 거 배웁니다. 뭐 같아요? 처분의 근거에 강제의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견해 포함설. 독립설은 뭡니까? 처분 근거 따로 강제 근거 따로 있어야 된다는 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1설, 2설. 2설이 맞아. 2설이 다수의 견해.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엔 1970년대까지만 해도 1설이 다수설이었어. 처분 권한이 당연히 강제 권한이 포함되지. 뭐가 더 나타나는 거야? 행정의 권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자, 요거 있잖아. 성계 안 돼요. 성계 안 돼요. 얘는 의회에서의 의결하는 행위, 집행력이 없지. 이 집행하는 행위. 이래 헷갈리는 건 요거야. 철거를 명령하는 행위, 대집행계가 비슷하구나. 철거를 명령하는 행위고요. 여기 명령행위고요. 요거는 강제행위 일부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있잖아 다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배웁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요건 어떤 거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말 들어봤지, 그지?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죠? 공시지가는 뭔가 하면 요거만 설명하고 마칠게. 국가에서 개인의 땅을 사들이는 데 있잖아. 그 땅값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노? 첫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제일 좋겠지, 그지? 근데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되도록이면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그지? 예.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조금 적게 주고 싶겠지, 그지? 근데 국가에서 땅을 사들이는 이유는 뭐야?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이지, 그지? 개발 사업이 시작했다고 계획이 공포가 되면 땅값이 당연히 오릅니다, 그지? 그러면 정말로 공사하기 전에 땅을 사려고 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매년 공시지가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땅값을 공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시된 땅값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가를 공시한다는 말이지. 이 땅의 땅값은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공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땅을 사들일 때도 그 공시된 가격으로 사들이니까 아주 높은 값까지 형성이 안 되겠지. 그지? 그게 바로 공시지가야. 공시지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래서 표준이 되는 지점마다 공시하는 거. 그지? 다는 안 하고, 그지? 개별 공시지가는 모든 땅에 다 한다. 그런 뭐 의미겠지. 그지? 그래요. 근데 공시지가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가 하면 있잖아요.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써요. 세금, 양도세 부과.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세 부과의 관계, 그지? 예. 표준지 공시지가는 또 있잖아. 어디다 쓰는가 하면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써요. 손실보상액을 결정. 예.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성질이 어때요? 같나 다르나? 개별 공시지가 결정,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양도세 부과, 양도세, 손실보상액 결정 이렇게 썼어. 그지? 그래요.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예. 출석 부릅니다.